지난밤 새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이 4거래일 연속 반등했어요. 기분 네네. 좋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더니 3월 29일 날이 네. 4일 연속 올라가면서 마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 처음이고 올해 들어서 몇 번 없었습니다. 3월에는 하여튼 2번 있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뭔가 좀 바닥에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조금씩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것은 일단 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너무 안심하기 이르다는 거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나스닥이 지금 2.2%나 올라갔고요. S&P 500 1.5%. S&P 500이라 이렇게 올라간 거 올해 그 화요일 날인가요? 아주 조금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거 포함해서 여튼 4일 연속 올라갔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인플레이션이 어떤 피크를 친 것이 아니냐라는, 최소한 조금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어떤 기대감이 분명히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어저께 우리나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네네. 발표됐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부스팅한 효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효과가 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올해 들어서 추이 보면 제가 확인해 드렸던 대로 3월 24일에서 29일 날 한 번 4일 연속이었고요. 그 이제 오늘까지 해서 4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5일 연속 올라간 것이 올해는 뭐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좀 봐야 되겠고요. 네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나 소재, 에너지 주식이 최근에 특징이 가장 많이 올라가거나 가장 많이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좀 커져 있는데요. 네네. 에너지 소재가 오늘 좀 반등을 주도했고요.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간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보면 유가는 좀 반등하면서요. 100달러대 때 다시 진입한 것이 확인되겠고요. 금값도 최근에 좀 하락할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간 진정되는 모습 1740달러 소전에 마감됐습니다. 다만 10년물은 다시 조금씩 올라가면서 3%대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 달러는 뭐 거침없습니다. 오늘 초반에는 어저께 밤에는 108포인트를 넘어섰다가요. 좀 오늘 약간 소폭 진정되는 모습 네. 그 정도였지만 여전히 어떤 미국 달러의 어떤 강세가 좀 꺾여야지 본격적으로 시장에 좀 안정 심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은 어땠을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섹터별로 아까 사진을 보니까 11개 섹터 가운데 10개 섹터가 올라갔다는 건 네.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간 거네요. 주요 네,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어요. 맞습니다. 리세션에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보면 유틸리티거든요. 네. 유틸리티는 거기다가 또 유틸리티가 11개 섹터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미국 내 매출 거의 다 98%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오늘 약간 재미없었고요. 다 올랐는데요. 오늘 기술주 중에 선봉원 서는 것은 역시 뭐 애플이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애플이 2.4%, 마이크로소프트 0.8% 올라갔습니다. 알파벳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서 다음 주까지 지나가면 이제 스플릿 하는 거거든요. 주식 분할해서 될 텐데요. 물론 올해 스플릿 한 것이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찌됐건 모르지만 이번에 또 모르죠. 알파벳은 3.6% 오늘 반등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 소위 빅 테크 중에서 제일 많이 반등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5.5% 올라갔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니오라든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우선 중국에서 여전히 소위 전기차에 대한 지원, 세제 지원, 그리고 차징, 충전 시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캐나다도 멀지 않은 미래 모두 일단 전기차로 가겠다 이런 걸 또 선언을 했거든요. 2000년대 중반까지 직전에 보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호재 인식했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주에는 뭐 퀄컴이나 이런 것도 다 올라갔지만은요. 많은 분들이 선호하신 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인데요. 엔비디아와 AMD가 모두 5% 전후반에서 그러니까 조금 모자르거나 그 이상 오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소파이 같은 거 아주 재미없는 것인데요. 미주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재확인했습니다. 리세션의 말들이 맞지만 살아날 수 있다. 라는 정도입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9달러에서 7달러로 내렸고요. 버진 갤럭틱은 보잉의 자회사에는 오랄러 플라이트라는 것과 뭐 파트너십을 좀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진 갤럭틱도 한 12% 올라갔고요. 보잉도 한 2.6%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4거래일 연속 반등을 했는데 요즘에 제가 또 외신을 보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기름값이 뭐 20 며칠 동안 연속 하락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럼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는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기대감 분명히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던 대로 7월 6일까지요. 7월 6일까지 보면 22일 연속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네네. 미친 가격 휘발유인데요. 이거는 그 댈러스 지역의 TV 앵커입니다. 네. TV 앵커가 찍은 거예요. 이분이요. 3.99를 하면서 그 트위터에 쓴 말이 3자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반가운 거죠. 네.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신 분 보시면 이게 엄청 싸다는데 미국에서 제일 싼 지역 중에 하나가 있던 텍사스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약간 다릅니다. 분위기. 하여튼 이 지역에서 보면 4자가 사라지고 제일 앞에 3자가 보였습니다. 3.99에서 99전 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하튼 뭐 상징적인 의미지만 3.99라는 걸 보여준 거죠. 유가 일간 변동분을 보시면 이게 하루 전 대비 얼마냐는 건데 이게 20일 연속으로 하락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내일 오늘 밤이죠. 우리가 네, 오늘 밤 오늘 밤이요. 발표될 소위 고용 보고서에 관심이 많지만 고용 보고서는 지금 큰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요. 오히려 조금 지난달보다 줄어들어서 22, 3만 명 정도 내지 24만 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13일입니다. 13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14일이 될 텐데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13일 밤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되는 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오히려 뭐 이것보다 더 이게 좀 잘 넘어가더라도 올해는 이번 달에는 7월 28일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FOMC. 네, 7월 28일이 GDP의 예비치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미국 시간은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이 이제 여러분 이제 꼭 주목하셔야 될 날이 되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날 오전 8시 반일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보면 28일 날 밤이 될 텐데 하여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먼저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7월 13일 날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최근 들어서 유가가 조금 안정되는 모습 그리고 원자재 가격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근원 특히 이제 먹거리의 하락이 좀 있기 때문에 플러스 6.0에서 5.9로 약간 내려갈 수 있겠는데요. 그보다는 헤드라인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난달 8.6%였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8.7인데 많은 사람들이 8.6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네네. 조금 내려갈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여전히 약간 소폭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언저리 나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이번에 9% 넘거나 하면 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일정을 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게 그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전에는 뭔가 시장에 아주 의미 있는 뭐 움직임이 나타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떤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바닥권은 뭐 미국에서 그렇게 다루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보시는 한국 주식을 하셨던 분은 수많은 기술적 지표들이 네네. 있습니다. 어떤 거로 하더라도 대한민국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 과매도란 사인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들은 어떤 지표들 보면 저점에서 매수할 만한 그런 것들은 많이 징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냉정히 보면 그런 펀더멘탈이라 이런 거 보면 아직 모멘텀이 약해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불안한 건 맞다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6개월, 1년 보면 지금보다 플러스 날 가능성이 저는 훨씬 크다고 보고 있지만 네네. 그건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 보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오늘 사갖고 일주일 있다 떨어지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멈칫할 수밖에 없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오늘보다는 네.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그다음에 일단 말씀드렸던 28일에는 예비치 GDP.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GDP에 그렇게 관심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번엔 GDP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그 월가의 평가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LPL 파이낸셜에서는 바닥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닥을 도달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멀지 않았다라는 네네. 정도는 코멘트를 하고 있겠고요. 룩벤처의 짐 먼스터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용해 드리는 분인데요. 3분기 중에 기술주의 바닥이 확인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주라는 거는 이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퀄리티 텍스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좋은 기술주다라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쉽게 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구글, 아마존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테슬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 9월 정도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항상 기술주나 성장주는 과하게 올라가고 과도하게 떨어지는데 이번에 기본적인 시각은 과도하게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율차 그리고 비디오 게임 그래서 메타버스 등에 대해서 장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 이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 좀 여러분
우리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신고가와 신저가 비율을 많이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10일 이동 평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 HTS, 우리나라 주식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신고가, 신저가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H&L 레이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거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경우에 보면 수치를 보면 정확히 보면 뭐 0.027 뭐 정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바닥에서 지금 0.29 정도.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찍은 점들이 있는데 이게 돌파했을 경우에 보면 예의 없이 크게 올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科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네네. 이렇게만큼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할 때인데 그게 아직은 약간 모자른데 멀지 않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지수가 줄 하향되는 겁니다. 드디어 오늘 오펜하이머도 5,300에서 4,800으로 내렸지만 여전히 한 25% 위에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전체적인 시각은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요. IB들은요. 2분기 GDP를 골드만삭스가 또 하향했습니다. 그래서 1.9%가 직전이었는데 이제 0.7%로 이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GDP 나우가 이제 오늘 이제 수정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2.1에서 지금 마이너스 1.9%로 소폭 상향했지만 여전히 이걸로 보면 리세션 상태다라고 그쵸. 보셔야 되겠고요. 시빅 사이언스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소비 트렌드 이런 걸 조사하는 설문조사 기관입니다. 데이터 네네. 서비스 기관인데요. 미국 성인들한테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이미 리세션에 있던 사람이 35%. 이건 일반 시민입니다. 일반 성인이요. 네네. 그리고 36%는 향후 6개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합으로 보면 71%가 보통 사람들이 지금 올해 안에 리세션에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그만큼 미국 사람들의 어떤 심리, 소비 심리, 그리고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여전히 바닥권에 있다. 그래서 최바닥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여유가 있다. 뭐 좋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어쩌면 지금과 같은 시간이 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뭐 다른 것들까지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자, 지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생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에는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